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죠. 어제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짧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게 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돌아올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의 약속과 다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문은 짧게 6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었는데요. 우선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신당을 창당하지는 않겠다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의 주인이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 전 이제 그 한동훈 관련 집회 그때 그 장동혁 퇴진 집회를 이제 한 지지자들이 할 때도 여러분 당을 탈당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그 주변에 이제 그 측근 의원들도 신당 창당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지방선거 같은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당이 쪼개진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례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신당 창당은 이제 불가하다 그러면은 한 전 대표 선택지가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저는 어느 정도 정치적 휴지기를 갖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네. 결국에 그 당의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오는 장동혁 체제가 어떤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이럴 때 공간이 생기는 거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체제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서울시장 정도를 수성해낸다 그러면은 한 전 대표의 공간은 당분간 없어질 것 같기 때문에 네. 아마 한 전 대표는 지금으로부터 몇 달간은 본인의 거취에 대한 어떤 숙고에 대한 장기전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 한동훈 전 대표 가진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히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걸까요? 선택지, 글쎄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자, 여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뒤에 금이 환영을 하는 방법이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출마를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패하고 장동혁 지도부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된다면 그때를 노려서 복귀할 수 있을지 않겠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많은 언론들이 대변인님 일단 출마 얘기로 계속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어디로 출마할 거냐? 대구시장이냐? 부산 전재수 의원의 빈자리냐? 아니면 경기도 평택이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해진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정치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누구도 장담해서 예측할 수 없거든요. 네. 사실 이번 그 제명은 지지난주에 이미 윤리 제명 방침이 있었고 재심의 결과에 응하지 않으면서 예상한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비교적 담담하게 제명 결과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첫 번째 문장이 제명당했다잖아요. 네. 제명당했다는 것은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이 당을 떠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본인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나를 제명했다. 어떤 정치적 보복, 피해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무소속 출마설이 나오는 것은
이런 거물 정치인이 정치판에 큰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도 아닌 상황에서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정치적 그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출마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 이제 비교적 좀 칩거에 휴지기를 갖는다는 것은 장동혁 대표 체제로 과연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참패하게 되면 장동혁 지도 체제가 붕괴할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복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건데, 하나는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해야 되는 거고 네. 하나는 일종의 수동적인 행태잖아요. 저는 큰 정치인이라면 그래도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게 올바른 결정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주변 환경 자체가 아무것도 지금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라고 밝힐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의 어떤 방향과 선택이 노출될수록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출마를 할지 여부도 침묵. 그리고 또 출마를 마음 먹었더라도 어디로 갈지도 침묵. 끝까지 일단은 조용히 하는 게 유리하겠군요. 조용히 하는 게 유리한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과연 조용히 하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벌써 다음 주말로 예정되어 있는 토크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한 2만 명 정도로 수용 가능한 곳에서 지금 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의 지지자들을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네. 일단 새 과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진짜 좀 전에도 그 지지자들이 지금 저 광경 속에서 외치는 구호가 뭐냐 하면 진짜 보수를 외치고 있는데, 네. 그 반대에 그럼 장동혁 대표와 그 지금 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은 가짜 보수라는 말인가요? 어쨌든 이 당 내에서의 권력 투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입 다물고 가만히만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되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출마를 한다. 그럴 경우에 어디에 출마를 하든 간에 이 보수의 표가 갈라지는 상황.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심지어 대구에서 혹시라도 보궐이 생겨서 출마했을 때 민주당에서 대구에서 좀 알려진 분이 그 지역에 출마해서 3자 구도가 된다면 지금 상황상 오히려 어부지로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 뭐 배신자 낙인에 또 더한 배신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정치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선거구를 찾아야만 재보궐을 통해서 복귀를 할 텐데 어느 것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네. 확정돼 있는 아산, 평택, 계양, 을은 다 사실 민주당 우세 지역이고 직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지금 이 상황과 선거구도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네. 한동훈의 본인의 어떤 네임밸류만 가지고 승부하기가 쉽지 않고요. 부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나마 가능성 높은 게 이제 평택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번에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계속 당선돼서 다소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이긴 한데 지금의 상황상 수도권에서 한동훈 대표 개인이 그런 정치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네.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